어, 네,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나와라, 오빠. 왜 항상 리허설을 혼자 할 때는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방송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접속을 많이 하면 특히 노트북으로 좀 OBS 시스템을 쓰는 날은 아무리 혼자 이제 준비를 잘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속상합니다. 제가 사실 노트북을 준비했다는 거는 노트북으로 방송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른 분들이 같이 함께 책 읽은 거를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지금 말썽이 있어서 다시 준비를 더 잘해서 내일을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같이 읽는 거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냥 저 혼자 이 안녕 나의 모든 하루를 읽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우울해하지 않겠습니다. 준비한 게 많이 하는데 방송이 잘 안 됐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굉장히 좀 지치고 힘든 날 공원에 혼자 앉아서 이 안녕 나의 모든 하루를 읽었는데 김창한 아저씨한테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마음의 위로를. 벌써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잘 안 되는 날도 있죠. 제 뜻대로.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을 읽으면서 대신 더 재미있게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창완 아저씨가 지금도 그 라디오 방송을 하시고요.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죠. 그냥 목소리만으로도 너무 좋고 노래도 다 좋은데 또 그 책을 쓰셨고 이 책은 사실 거의 읽기만 해도 거의 음성 지원이 됩니다. 거의 김창완 아저씨의 말투가 거의 다 느껴지는 그런 책인데 제가 오늘 감히 한번 아저씨의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혜정님 감사해요. 토닥토닥. 이 책의 띠지의 아저씨 사진도 좋지만 이렇게 이 내지가 참 좋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여백의 미가 살아있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책을 꽂아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고요. 혜정님도 상한 아저씨 라디오 방송 너무 좋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 방송하기 전에 아저씨가 읽었던 스타일을 찾아보려고 이제 다른 방송 뭐 아이유랑 나왔던 것도 있고 막 이런 거 찾아봤는데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져서 아마 이 방송에 제가 오늘 막 지금 실수가 있었지만 읽으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뭐 지친 마음을 좀 책을 읽으면서 같이 달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착한 그림. 번거로우시겠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흰 종이가 있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금을 하나 쭉 그어보세요. 그리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금 밑은 땅이고 금 위는 하늘이라고. 멋진 그림이 됐죠?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동그라미를 2개 그리는 거예요. 하나는 커다란 원, 하나는 깨알 만큼 작은 원. 커다란 원에는 고운 마음, 기쁜 마음이라고 쓰고 깨알만큼 작은 원에는 원망, 불안, 초조, 못된 마음이라고 쓰세요. 어때요? 착한 사람이 된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제목 산뜻하고 신나게. 세수를 한다는 건 참 산뜻한 일이에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면 그 부드러운 촉감이 전해오지요. 찰랑거리는 물소리, 향긋한 비누 냄새와 재미있는 거품놀이. 헹구고 나면 찌꺼기가 다 떠내려간 기분이에요. 얇은 껍질이 벗겨져 새살이 돋은 것 같지요. 세수를 하는 건 참 신나는 일이에요. 매일을 어제의 세수같이 보내면 매일이 산뜻하고 신날 거예요. 네. 제목 거짓 없는 마음. 오늘 날씨를 보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렸어요. 그 조각의 백미는 턱을 개고 있는 팔이나 수심에 차 아래를 응시하는 얼굴 표정이 아닙니다. 바로 잔뜩 안쪽으로 꼬부리고 있는 발가락이래요.
그게 고뇌하는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낸다는 겁니다. 하긴 말에는 거짓을 담기가 쉬워 새치혀로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온화한 얼굴 뒤에 비수를 감추고 있을 수도 있으니 사람의 말과 표정만큼 의심스러운 것도 없어요. 의도적으로 연출할 수 없는 것들이 무의식 중에 드러나곤 한다는데 그게 바로 생각하는 사람의 발가락이겠지요. 마음의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이 얼굴이 아니라 발가락이라뇨. 그것 참. 네. 제가 사실 좀 읽다 보니까 제 말투가 아니라 자꾸만 김상한 아저씨라면 어떻게 읽을까로 빙의해가지고 읽게 돼서 조금 어색한 것 같기도 하는데요. 되게 여러분들도 좀 그 말투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수희님은 심리학 전공이신가요? 라고 물었는데 일단 저는 아닙니다. 저는 중국문화를 전공했고요. 아저씨는 심리학 전공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또 상국님은 산울림 기억이 난다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원래 좀 그 김창완 아저씨의 노래도 같이 준비했었거든요. 중간중간에 그 라디오 DJ처럼 틀어보려고. 근데 못했기 때문에 내일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님은 돌된 아기 젖물리며 9살 큰아들, 6살 둘째 딸 아이들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들어도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책에는 그냥 여백과 함께 이런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녹슨 자전거. 세상의 쓸쓸한 풍경 중 하나가 녹슨 자전거가 아무렇게나 있는 것입니다. 버려진 녹슨 자전거라고 해야 할까요? 녹슨 버려진 자전거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버려지기 전엔 반짝반짝 빛났을 테고 타이어에도 바람이 팽팽하게 들어있을 텐데 녹슬어서 버려진 게 아니고 버려져서 녹슨 걸 겁니다. 버려져서 낡고 녹쓰는 게 어디 자전거만 그러나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귀는 폐기예요. 내버려두고 아예 돌보지 않으면 못 쓰게 되고 버려지게 되지요. 혹시 주변에 내버려둔 사람이 있나요?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간이 쳐들어와 그들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그들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네, 왠지 되게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던 분들한테 연락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글이네요. 제목 메아리 없는 소리. 공상을 많이 해서 그런지 한여름 아침에 밤새 침대 주변에 쳐둔 모기장을 걷고 나오다가 문득 모기랑 얘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너 모기장 때문에 밥을 못 먹고 배고파서 어쩌냐 같은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요. 그러다 언뜻 보이는 선풍기하고도 얘기하고 싶고 수도꼭지하고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지 하고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얘기하고 싶어요. 의자하고 나무하고도요. 그러다 소통이란 게 꼭 쌍방향이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스님께서는 생전에 메아리가 없는 소리를 찾으려고 하셨다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그야말로 메아리 소리를 바라지 않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나 싶었습니다. 굳이 말을 주고받진 않아도 밤새 나를 모기로부터 지켜준 모기장이 혼자 흐뭇해하고 있다고 한들 뭐가 이상해요? 만약에 모기장과 제가 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저에게 자기 수고를 더 인정받으려고 의수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쩌면 오히려 주고받지 않는 말이 더 정직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계속 웃음이 나서 제 앞부분에 그 작가님이 벌레들이랑 대화를 시도하는 눈싸움을 시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읽고 모기장과도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웃음이 나네요. 장성국님 이름을 불러주세요. 영아님 용파리하이 연락을 하고 안부를 물어보면 한 번씩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안부를 물어봅시다. 제목 문. 우리는 아침마다 참 많은 문을 거치는구나 싶어요. 방문, 현관문, 대문, 차고문, 다시 자동차문, 회사 정문, 또 현관문, 엘리베이터 문, 또 문. 동료들이 있는 회사를 가는 길, 친구들이 있는 학교를 가는 길, 누군가와 한 약속 장소로 가는 길, 도착하기까지 이렇게나 문이 많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도달하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관문을 지나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문을 줄이려고 생각하기보다는 늘리는 데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나무와 나무 사이가 잎으로 채워지는 계절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가 무척 멀어져 보이는 이 시대. 그 사이의 관문들이 더 굳게 닫힌 듯 보입니다. 마치 그냥 라디오를 듣는 듯하죠. 그냥 김창완 아저씨가 진행하는 라디오를 듣는 듯한 그런. 덕기님은 지금 이라크에서 보고 있다고. 지금 완전히 다른 환경이실 텐데 가끔은 조금 마음의 여유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그런 사랑. 사랑을 한다고 하면 하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잖아요. 사람 참 이기적이에요. 내가 사랑을 했던 게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했던 사랑을 떠올릴 때마다 적자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지요. 좀 짧은 글이었고요. 여기는 좀 사랑에 대한 파트가 많아요. 제목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별을 따다 주겠다느니 장미 꽃다발을 선사하겠다느니 하며 고백하거나 7송이 수선화를 바치면서 청혼하기도 하잖아요. 글쎄, 영원히 변치 않은 별빛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 절정의 순간을 따서 드리겠다는 게 얼마나 멋진 각오입니까? 하지만 저는 가을 햇살을 드리고 싶어요. 거친 여름을 지낸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하듯 살짝 데친 것 같이 숨이 죽은 푸른 잎과 잔디 위를 쓰다듬는 그 햇살을요. 편안함을 사랑의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되게 김창완 아저씨 다운 따뜻한 사랑이죠. 네, 경은님 집에 와서 샤워하고 듣는데 좋다고. 저도 이따가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이걸 들어보고 싶어요.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읽는 파트는 대부분 사랑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제목 기울어진 시간. 살짝 기울어진 벽시계가 6시를 가리키자 분침과 시침이 피사의 사탑처럼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진 시계가 가리키는 건 어쩌면 기울어진 시간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의 시간이 아닌 기울어진 다른 시간인지도 모르겠다고 말이죠. 모든 연인들의 시간이 그렇지 않나요? 그에게로, 그녀에게로 기울어진 시간을 살잖아요. 시간이 오로지 사랑하는 사람의 방향으로 흐르니까요. 실제 시간이 아닌 그 사람을 향해 기울어진 다른 시간인데 말입니다. 너무 달달하네요. 제가 읽기엔. 네. 또 시계에 관한 한 편 읽어드릴게요. 시계는 각각. 빵집 앞에서 두 녀석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야,
너네 집 시계는 잘 맞냐? 그러니까 몰라. 잘 맞겠지.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었던 녀석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우리 집 시계는 마루하고 부엌하고 내 방하고 다 틀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그러는 거예요. 집에 있는 모든 시계가 똑같이 가긴 하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옛날에는 대청마루에 큰 개종시계가 유일했는데 손목에 차는 시계도 있고 요즘에는 모두 하나씩 있는 휴대전화에 시계가 있잖아요. 그 시계들의 시간은 저마다 다를 겁니다. 각자 자기 방에 문 닫고 들어가서 자기만의 시계로 살잖아요. 한 집에 있는 시계라도 모두 똑같은 시간을 가리킬 수 없습니다. 한 집에 사는 사람 모두 각자의 방에서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한여름밤의 꿀이라고. 네, 그냥 이 책 굉장히 여백이 많은 그런 느낌의 책인 것 같아요. 제목, 스스로 깨닫게 될 때. 제 힘으로 걷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되는 게 인생 길인 것 같습니다. 안소니 킹과 찰리가 함께 부른 노래 Life itself will let you know. 이 제목처럼요. 영어가 나오면 당황당황. 인생이 무엇인지는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섭리는 페스탈로치 교육 사상에도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를 교육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걸 인위적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조종하려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금의 교육 실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학생들에게 꼭 되어야 할 모델이 있는 양, 가치 있는 삶의 전형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육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교육으로 빈부격차마저 생기는 세상이 된 게 아니겠어요? 교육을 왜 해요?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잖아요. 학교 교육이나 진학 교육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가정에서의 교육보다 앞에 두고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 아이 살리는 교육이 삶에서 가장 절실한 게 아닐까요? 부모인 내가 스스로 아이의 스승이 되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이 또 부모에게는 인생을 스스로 깨우쳐 나가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걸 보고 자라는 아이는 또 나중에 어른이 돼서 자신의 아이에게 스승이 됨으로써 스스로 또 깨우쳐 나갈 겁니다. 그게 인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리겠지요. 안미님, 매 방송 전에 책 다 읽어보시고 방송하는 거냐고 하셨는데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조금씩은 읽어서 정리를 해놓고 실제로는 같이 차근차근 읽으면서 저도 소화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좋네요. 제목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쩌면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말을 계속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가족 간에도 별로 소통이 없지요. 아빠의 걱정거리는 뭔지, 엄마의 관심사는 뭔지, 아이의 고민은 뭔지. 우리 가정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아버지는 하숙생으로, 어머니는 가사노동자로, 아이들은 공부기계로 전락해가는 건 아닐까요? 그런 역할 이름을 다 벗어던지고 한 사람의 가족으로서 아빠의 낡은 구두가 하는 말을 듣고 엄마의 젖은 고무장갑이 하는 말을 듣고 아들, 딸의 낡은 청바지 자락이 하는 푸념을 들읍시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 가족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그 김창완 아저씨의 성정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명식님 지금 라이브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지윤님 말대로
가족끼리는 사실 말해야 알 수 있다. 제가 엄마한테 항상 말하거든요. 아직도 아빠가 말 안 해도 알아주길 기대하는가. 네, 가족끼리도 말을 해야지 알 수 있다라는 것과 또 우리는 자식으로서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의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목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더도 말고 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저 식구들 얼굴 한번 보고 그의 잘 익은 과일이며 알곡들로 조상들께 감사 올리는 걸로 다 됐다 하는 자족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덜도 말고는 그런 작은 것마저 마저 내일을 살 희망으로 간직한다는 거지요. 그런 걸 보면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돈이며 권세며 명예며 이따위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느 백화점이냐고요? 거기가 어느 산이냐고요? 어느 바닷가냐고요? 아닙니다. 거기는 돈을 가지고 가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는 차 타고 가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는 가족과 이웃이 있는 우리네 일상입니다. 간질간질하면서 굉장히 좋죠? 제목 아버지. 공연을 하다가 삐뚤어 돼 있는 마이크를 바로 놓으면 문득 저희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정리를 잘하셨어요. 옷도 차곡차곡 개시고 교과서도 하얀 달력 뒷면으로 깔끔하게 싸주시고 방바닥에 먼지도 잘 치우시고 우리보다 세수도 빡빡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달력의 흰면으로 교과서를 싸주셨대요. 어렸을 땐 그런 아버지가 늘 답답했어요. 숨통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따금 아버지가 생각날 때면 새삼 깨닫습니다. 단정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이죠. 가끔 만나는 아버지는 제 허리를 고추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트는 이렇게 보면 중간중간에 사파가 너무 예뻐서 사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구름이거나 바람이었을 때. 제목 비의 노래. 비가 오면 사람들이 조용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비에 젖은 노래들을 들으며 나지막이 흥얼거리기도 하지요. 비 오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으면 공간이 한결 더 아늑하게 느껴져서일까요? 가슴속에 잊고 지내던 따뜻한 불씨를 아직도 꺼지지 않았네 하고 돌아보게 돼서 그런 것일까요? 쭈구렁 할머니가 되신 내 어머니와 주름투성이의 백발이 성성하신 아버지께서도 빗속에 낭만 어린 추억의 노래 부르시겠지요. 비를 머금은 노래는 품고 있던 추억을 밖으로 번지게 해 새로운 낭만을 느끼게 해줍니다. 머리하고 나면 기분이 새로운 것처럼요. 비 오는 날은 노래들이 미용실 다녀오는 날인가 봅니다. 네. 시간상 마지막 한 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목 추억은 촘촘히. 러시아 민예품 중에서 인형 속에 또 인형이 있고 그 속에 또 작은 인형이 있는 마트로시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겉에 있는 인형은 큰 인형은 어른 같고 점점 안에 있는 인형들이 어려지다가 가장 작은 인형은 아기예요. 이 마트로시카를 하나씩 꺼내서 쭉 늘어났다가 다시 또 하나씩 담으면서 보니 이게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은 쭈글쭈글한데
내 얼굴 저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래전 학생 모자를 쓴 내 얼굴이 보이고, 또 지그시 더 안쪽을 들여다보면 외갓집에서 까막중 따먹던 장난기 가득한 내 얼굴이 보이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그저 추억만이 아니라 내 속에 깃든 시절마다의 내가 촘촘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 집에 갔다가 이젠 골동품이 된 턴테이블을 봤습니다. 3, 40년 전에 아주 인기 있던 웽웽거리는 야외 전축이었습니다. 그냥 판을 얹으면 음악이 나오는 기계를 본 것뿐인데 느닷없이 울컥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갑자기 그 시절 대천바다 모래밭에서 맡았던 물파스 냄새도 훅 하고 코 속에 들어왔습니다. 한참 격투기를 배워 친구들끼리 치고받고 하느라 온몸에 멍이 가실 날이 없어 이놈 저놈 습관처럼 물파스를 바르던 때였거든요. 그냥 흔한 물파스 냄새를 느꼈을 뿐인데 갑자기 눈시울이 매워지더군요. 추억은 양파 껍질입니다. 벗기면 또 나오고 또 벗기면 또 나오는데 그때마다 매콤하고 눈물이 찔끔나게 시큼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안녕 나의 모든 하루에 좋은 글들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세정님, 휘준이, 희연이, 희은이, 안녕. 어렸을 때부터 책을 듣는 습관을 가는 여러분은 크게 될 거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윤님, 경은님, 다들 굉장히 또 여기서 좋은 글을 많이 발견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프로젝트는 주변에 있는 분한테 이 책을 같이 조금씩 나눠서 읽었어요. 저만 읽기가 아까워서 많은 분들하고 같이 책을 읽었는데 혹시 여러분도 가능하시다면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저나 책벌레나 댓글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같이 읽을 수 있는 페이지를 메시지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그걸 지금 제가 하듯이 녹화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내일은 좀 더 준비된 상태로 그 같이 읽은 부분을 같이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한번 나도 저 책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같이 원고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김창한 아저씨의 안녕 나의 모든 하루를 소개했는데요. 제가 사실 방송 시작할 때 제가 뜻대로 오늘 안 돼가지고 마음이 되게 조급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김창한 아저씨의 책을 소개하다 보니 그냥 여러분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방송을 진행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함께 그러니까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더 좋은 부분을 들고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손 들어주세요.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